세계사 교육 바로세우기 연대가 한국사와 세계사 교육과정 속 기독교가 편회된 부분을 짚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학교 앞 공사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노래가 기독교를 능욕했다며 방송을 허가한 MBC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입후보자 접수가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회장 선출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해 교육과정이 확정되며 기독교 단체들은 교과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종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3일 2023 교육과정의 시행안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그동안 2023 교육과정의 시안 발표부터 총론 발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는 편향된 교육 방침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줄곧 해왔습니다. 이에 최종 확정된 교육과정엔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문장은 삭제됐지만 사실 단어만 순화됐을 뿐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 수정이 무색합니다. 또 한국사와 세계사의 편향된 기술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세계사 교육 바로세우기 연대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16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교과서 내 이슬람이 과도하게 서술돼 있다며 필요 이상의 교리가 들어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슬람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한국사 속 기독교의 역할이 교과서에서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개항기부터 학교 설립과 근대화 병원 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독교의 공헌이 적게 기록된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전달을 위해 기독교의 전파 이후 한국 역사의 변화를 기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항기에 기독교가 이제 과거에 불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바꾼 것처럼 또 유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바꾼 것처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개항기의 역사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는 교과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판수 누적형 교과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4,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판수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정권마다 바뀌는 내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초중등학교 교과목의 지식이라는 것은 4, 5년마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과서 첫 해에 나온 초판 1세 같은 경우는 오타 수두룩합니다. 악문, 비문 수두룩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판수 누적으로. 이날 함께 모인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교과서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바로잡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선 학교 앞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2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사만을 앞둔 상태라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혜인 기자가 현장을 가서 자세한 상황 취재했습니다.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 집 앞 학교 앞 사이비교 결사 반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중교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종교 부지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2월 건축 허가를 받고 8월 착공 신고까지 마무리해 공사장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2년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설립 반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위험성과 어린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보이면 맘카페에 공유해 빠르게 저지하거나 집회를 열고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 부지는 내리막길에 위치한 데다 공사 차량이 통학로에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경우 아이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등하교를 하거든요. 정말 이 유치원 애들부터 뭐 5살, 6살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그 길을 항상 지나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횡단보도를 또 건너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거는 거기 이제 안전대책이 지금 미비하다는 거죠. 또 공사 차량도 수시로 드나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우선 정확하게 세우고 나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단 하나님의 교회 포교 활동입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종교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교육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인 거는 사실 가치관 성립 맞는 아이들이고 이제 뭐 어른들이 뭐 전도지에다 사탕 하나만 껴줘도 애들 받잖아요. 그것도 걱정이고 특히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학생 뭐 종교자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참 반항할 시기고 청소년 때 이렇게 봤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중에 청년 됐을 때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지 가지고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인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이쪽에 빠질까 봐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이니까 애초에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설립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교 활동으로 인해 주민사회 신뢰 역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단지마다 주차 차단기를 바꾸고 외부인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뭔가 치료를 받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우리 가밀지구 내에서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를 오히려 내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하나님의 교회 시공사 측이 신청한 임시 진출입로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해당 진출입로가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를 침범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다른 경로를 진입하듯 막상 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취재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는 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가 얼마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치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평신도 사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예수마을 셀교회가 16일 평신도 사역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현장에는 첫날부터 총 5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모였고 30여 개국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먼저 뜨거운 찬양과 어린이들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주제 강의를 맡은 박영 담임 목사는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없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99%잖아요. 99%가 뛸 때 할렐루야. 그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이 셀 소그룹을 통해 제자를 세우고자 셀 목회를 해온 박 목사는 지난해 평신도 사역자 학교를 개설하고 평신도들을 전도, 양육, 건강한 셀 세우기 각 분야의 슈퍼바이저로 세우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훈련된 평신도가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 동역자가 되어 다른 평신도들을 직접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평신도 리더를 말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기대를 밝혔습니다. 목회자 중심적인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좀 넘어서서 평신도들이 실제적으로 좀 일어서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적인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길 바라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점점 평신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 같이 헌신하고 사역에 힘쓰고 동역자로서 함께하면 좀 더 부흥도 되고 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컨퍼런스에선 셀 제자 양육과 셀 모임을 시연하며 슈퍼바이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불신자와도 관계를 맺는 다양한 전도 사역 전략과 새 가족이 교회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소그룹 셀을 운영하게 되는 슈퍼바이저의 사역을 발표하며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교회는 오는 2월부터 평신도를 건강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집중 심화 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동성애 조장과 신성 모독으로 논란이 된 노래 It's OK to Be Me의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MBC에 대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곡의 가사 중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예수,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고 내 주께서 정했다 등 논란이 된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이 곡은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수천 년간 기독교회가 구세주로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을 능욕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앞서 MBC는 해당 곡이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내부 재심을 통해 최근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6일 제28대 대표회장 입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총회도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총은 모집 기간을 연장하는 공고를 다시 올리고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12월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놓고 내부 충돌이 격화되자 2023년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회장 체제에서 해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은준관 명예총장이 지난 16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은 총장은 감리교 신학대 교수,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실천신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회고록 3여정 이끄심을 펴낸 은 총장은 90평생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온 삶은 내 것 아닌 선물이자 은혜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빈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 예배는 20일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열립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14일 부산 북왕교회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한 부산신학교 이사장 이진철 목사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며 부기장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이광재 장로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 장로는 23년 임원진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부기장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14일 신년 할애 및 박상수 신임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상수 대표회장은 기도의 생활화, 양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 있는 직장선교 리더 양성, SNS 선교 방법 개발 및 교육, 직장선교센터 추진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직장선교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대상은 KT그룹 기독선교연합회가, 개인 대상은 보험기관 선교연합회 회장 이훈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16일 두 정상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청정에너지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 안정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에는 또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투자 금액으로 약속했던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2천억 원도 명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단체가 1980년 당시 숨진 계엄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세 단체는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5.18 당시 숨진 특전사와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날 참배는 세 단체의 간부들이 참석하고
특전사 동지회의 안내를 받아 진행됐습니다. 5월 항쟁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전사들을 적대시해온 5.18 피해자 단체들이 특전사 묘역을 참배한 건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5.18 부상자회는 호국 영령과 5.18 민주영령의 슬픔을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용서와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이나 20일 중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중 귀성길 교통량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은 설 당일인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가 될 전망입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17일 최근 5년간의 명절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같은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구간별로 서울에서 부산은 21일 오전 3시부터 10시, 서울에서 대전은 21일 오전 6시와 22일 정오, 또 서울부터 광주는 21일 오전 4시에서 오후 2시 사이와 다음 날인 22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귀성길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끊임없는 도발에 한국과 미국 학자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병갑 뉴욕시립대 퀸스 칼리지 교수는 최근 국제 여성학 저널에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특별판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행된 이번 특별판엔 민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야마구치 도모미 미국 몬테나 주립대 교수, 주디스 머킨슨 위안부 정의연대 대표가 쓴 4편의 비판 논문이 실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격뿐 아니라 적의 정찰, 레이더 방해 등 3가지 종류의 탄두를 받고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정찰용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어 방해용과 공격용 미사일을 차례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규슈 남단에서 타이완까지 이어진 난세이 제도 등 도서 지역에 침공하는 적함정을 격파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 우주군의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펠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으로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 간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프로토타입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도 함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남부 주요국들의 극심한 가뭄으로 작물 수확이 감소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남미 남부 가뭄 정보 시스템이 밝힌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남아메리카에 전례 없는 건조한 날씨가 기록되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조처와 학제 간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가뭄과 브라질의 수확 지연으로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추위는 살짝 물러났지만 또 한 번의 미세먼지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해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금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설 연휴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맴도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강릉 5도, 대전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악화됐던 한일 양국 관계가 빠른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국내 단체를 통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이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는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를 원하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단체가 보상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빠른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서두르는 것 같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